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, 남북 경협주 우수수입니다.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취소를 했죠. 그러면서 오늘 사실 이 경협주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김지욱 파트너가 볼 때는 돌아올까요?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아니요. 돌아올까요? 곧 빨라야 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언젠가라면 내년이야 뭐 후년이야 2025년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. 언제죠? 한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걸리네요 아무래도. 한 두 달 정도는 좀 행보를 하거나 좀 서서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유가 뭐죠?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후순위예요. 이제 대북 네네. 정책, 트럼프한테 대북 정책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근데 그게 한 11월까지 끌 것 같거든요. 중간 선거까지.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뭐 김정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.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.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요. 그럼 미국에서 일단은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슬픈 사실이고 트럼프가 볼 때는 북한의 문제가 지금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순위에 밀려 있으니 이게 다시 한번 수면에 떠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렇죠. 저 오늘만 해도 이제 남북 그 연락소도 이제 좀 지연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또 떴고요. 그러니까 또 대북 관계도 좀 만만치가 않다. 남북 관계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런 단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. 워낙에 대북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 안익희 파트너가 볼 때는 김지욱 파트너의 의견, 경협주는 한동안은 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당장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악재가 노출돼서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호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 호재는 역시나 남북 정상회담,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,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북한 뒤에서 좀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갈등 해소 요 세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충족되어야만 다시 한번 시장이 중심적인 반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. 제가 볼 적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뭐 눌림 몫이 매수가 맞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면 좀 챙기고 또 저점 재매수, 고점 매도, 저점 이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. 11월, 12월 달 되면은 이제 개성공단 오픈 가능성, 그다음에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강산 관광 오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. 남북 정상회담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.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과 조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를 해가지고 뭔가 한반도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액션을 분명히 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소 좀 눌렸어요. 오늘 또 개파락 나와서 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라 생각하지만 저는 길게 본다면 오늘 갭은 분명히 메워진다. 시간이 좀 걸린다. 바로 내일장부터 막 슈팅이 나오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N장 패턴에 어느 정도 지지가 발휘된 이후로 상승 조정 연출됐다가 긍정적인 재료가 빵 터지면 또 한번 갭 나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일단 가슴에 안고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겠고요.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관망 전략이 일단 맞겠고 어느 정도 양봉 나올 때 매수가 맞겠고요.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눌리거나 밀려 내려올 때는 관망하시다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매수해서 이 섹터의 대장주 쪽으로 집중하셔서 조금씩 계좌를 좀 업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. 뭐 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나누셨는데 사실은 비슷한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이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큰 뭐 목표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서도 뭐 트럼프가 아무리 후순위로 밀려났다 한들 언젠가는 분명히 11월 올해 전에는 이야기가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다.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, 이동근 파트너가 볼 때는 경협주 어떡하죠? 제가 지난주에 질문하셨죠, 그죠? 뭐 매주 해서 모르겠는데요. 지난주에 했습니다. 출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아, 네, 기억납니다. 네. 약간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경협주를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투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아, 네, 기억납니다.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꼭 집어서 언제쯤 반등 나오겠냐.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날
취소를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. 그때는 시효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네.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. 아무리 이제 국가 지도자인데 그때처럼 두 번에 하루 이틀 만에 또 말 바꾸기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서 무산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. 갈 것 같고 굳이 말씀드린다 하면 제 9월 9일 구구절이죠. 구구절까지는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캔슬을 놨기 때문에 북한이 덩달아서 뭐 달아올라 가지고 지금 먼저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난번처럼. 여기에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또 구구절 날 북한을 또 방문을 한다 이런 소문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지낼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나쁜 행동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기분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조금 구구절까지는 좀 어렵겠다. 그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동방 포럼이니 그다음에 유엔 총회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리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중국하고 조금 갈라치기를 하면서 흐름들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나마 이제 오늘 저는 좀 그래도 이제 대북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투심이 위축되면서 급락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조정의 폭은 주말에 하루 종일 떠들었던 이슈치고는 그나마 좀 양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울려는 시점에서 뺨 맞았는데 뺨 맞은 그 치고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참으세요. 네. 그래요. 뭐 오늘 하락을 하긴 했고 갭으로 하락을 하는 바람에 좀 놀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요. 이동훈 파트너의 좀 전에 의견에 따르자면은 사실 이 정도 이슈였고 이 정도 떠들었으면 이 정도면 더 크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잘 버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죠.